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수에서 한 60대 여성이 남편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산단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등으로 3명이 숨지는 등 오늘 하루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여수시 미평동 한 주택에서 65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경찰은 남편인 69살 구모 씨가 어젯밤 아내 이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숨진 걸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1시 40분쯤에는 여수시 월화동 인근 석유화학 공장에서 크레인 기사 52살 엄모 씨가 작업 중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크레인 작업 중 철골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엄 씨가 숨진 걸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12시쯤엔 여수시 화장동 모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52살 박모 씨가 몰던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타고 있던 76살 주모 씨와 77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여수 가망만 전국 바다 수영대회 참가자 사망 사고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여수시 수영연맹 43살 정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당시 너무 많은 선수들을 함께 출발시켰고 구급 차량도 부족했던 점 등으로 미뤄 안전관리가 소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들이 월동을 위해 순천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도 안정적인 생태환경 조성 사업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람사르 습지 순천만에 겨울 진객들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순천만 갯벌 갈대군락 부근에서 올해 첫 흑두루미 22개체가 먹이 활동 중인 것이 관찰된 겁니다. 순천시는 지난해와 같은 시기 흑두루미 도래가 관찰됐다며 다음 달 중순까지 월동 개체들이 잇따라 순천만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마 11월 초에서 11월 중순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고 이제 그 이후로는 전년 최대 개체 수인 1,400여 마리의 흑두루미가 계속 월동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순천시도 순천만의 흑두루미 월동이 시작되면서 바빠졌습니다. 친환경 농어로 키운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 내 벼수확을 서두르고 차량 불빛 차단용 울타리 설치에 나섰습니다. 또 먹이 나누기와 함께 철새 지킴이단의 운영 채비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동천하구 540만 제곱미터 면적에 대해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폐염전 갯벌 복원 사업 등 순천만 일원의 종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역가처 사업으로 생태라든가 철새들이 먹이 공급을 위해서 약 7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2018년까지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 지역을 순천시 전역에 걸쳐서 등록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70여 개체를 첫 시작으로 지난 겨울 1,430여 개체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순천만의 월동 두루미.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철새들의 월동 환경 조성을 위해 순천시의 관련 행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이 최근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들의 카드깡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은 오늘 사과문을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의회가 일부 부적절한 방법으로 업무 추진비를 집행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의회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의원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다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천만랜드 민자유치 무산 책임 소재를 두고 순천시 의회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나한수, 김인곤, 주윤식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1,200억 원 규모의 민자유치 사업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물거품으로 만든 일부 시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향후 모든 민간 투자 유치 계획을 위축시키는 최악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의회 임종기 의장은 이에 대해 의회 내 특위 구성 등 일련의 논의 절차는 사업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사업자의 투자 철회 결정에 대한 책임을 의회 내 의원들에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를 가을 여행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남도 강길, 바닷길, 철길 여행 상품으로 최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돼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열차가 지나간 시골역이 한가로운 가을 풍경 속에 남겨집니다. 철도청은 전국의 간이역 가운데 호남선에서는 올해 103년 된 몽탄역을 추억의 고향역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는 29일과 30일 교복을 입고 공연도 보고 체험을 즐기는 철도문화 축제가 펼쳐집니다. 예, 대전 브루스, 목포의 눈물, 낭대뷰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설이 버스킹 공연이 있는데 이게 관광객들한테 참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라남도가 강길, 바닷길, 철길 여행으로 문체부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게 된 가을 여행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내에서는 주제별로 67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그중에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전통 한옥 체험과 영산강 백길 생태 체험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루 4차례씩 광주에서 나주, 영암, 강진 등을 돌아보는 남도 투어버스에도 눈길이 갑니다. 또 해남 노구당과 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사택 등 평소 개방하지 않는 8개 시설도 한시적으로 문을 엽니다. 도내 120개 정도의 숙박, 음식, 관광지 등은 여행주간에 할인 행사에 참여해 여행주간 가을 여행의 분위기를 띄웁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이번 철도 노조의 파업을 경영권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는 회사 측이 헌법에 보장된 단체 행동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노조원들을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철도 정상화를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코레일 전남본부의 파업 참여 인원은 모두 253명으로 대부분이 업무 복귀 명령에 불응했으며 전라선과 경전선의 경우 여객열차는 69%, 화물열차는 55%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에 대규모 아울렛 건립을 추진 중인 LF네트워크스가 광양보건대와 교육과 시설 공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보건대 이성웅 총장과 LF네트워크스 관계자들은 오늘 보건대에서 협약식을 갖고 학생과 직원들의 내실 있는 특성화 교육과 취업 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대와 LF 측은 학교 건물과 주차장 등 시설물을 함께 공유하며 양기관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